그럼 파트 2에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국 아이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를 사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똑같이 대주제는 똑같습니다. How to get into top business schools. 그런데 learning from failures.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죠, 우리는 항상. 과거에 선배들이 실패한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물론 과거에 실패한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들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떨어졌겠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죠? 대한민국 아이들 중에서 비즈니스 학과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모델이 이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대회만 나가요. 정말 대회만 나가요. 어, 와우. 근데 봅시다. 1번.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요. 뭐 어느 정도 수상을 했으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strong foundations. 이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 이건 세모로 제가 표시했는데, 이런 대회 나갔을 때 창의성에 기반한 생각은 좋지만 그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과연 지식이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그런 걸 했습니다. 뭐 담배꽁초,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담배꽁초인데 그 담배꽁초를 특이한 자연분해적인 성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버렸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얼마나 좋아요. 오염물 없이.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리고 얘는 수상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거든. 야, 너 이거 프로토타입 있냐? 없대요. 야, 그럼 너는 이거 만들 때 어떤 너 뭐 필요한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타 지식 너 수업은 어딨니? 안 들었대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컴피티션에서 수상하는 아이들이 가장 뭐 첫 번째 직면하는 그 레드 플래그는 이러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 과연 있나라는 의심이에요. 즉 과연 얘가 한 거 맞아? 왜냐면 이런 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잖아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contribution, creating value, impact. 이게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서류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타입 1 쪽에 이력서를 갖고 있다면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첫째, 내가 이 아이디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임팩트 팩터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들은 이거예요. What are you doing in the real world?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서류에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너 현실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니? 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니? 우리가 뭐 서류상으로는 뭘 말 못하겠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특히 경영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무 교육을 너무나 강조하는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근거나 현실적인 결과가 없을 때는 이러한 대회만 가지고는 창의대학교 가는 거는 힘듭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컴퓨테이션만 하는 거는. 일단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거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까 그래서 뭐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베이직 1, 과연 너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배경이 필요한데 그런 배경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회 참여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회 다음에 제가 여기서 translating idea into reality. 즉 내가 이거 수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수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현실성이에요. 근데 현실성으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를 유사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회사에게 파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돈 많이 벌어요, 이거요. 파는 아이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프로토타입, 실제 물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이 너무 이상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대회에 나갔던 생각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현실화시켜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실패하는 아이들의 유형이잖아요. 실패하는 아이들의 유형을 봤을 때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은
대회만 주구장창 나가요. 그 대회에서 수상 영역도 잘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패고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지식 과연 내가 했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실성.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성된 리스트는 아니지만 저와 작업했던 아이들이 주로 했던 작업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된다면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경영이니까 그 본인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문제를 어떠한 문제든 해결하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도 맨날 보면은 2년마다 새로 나오잖아요. 사업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적응 가능한 아니면 변형, 추가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지만 그 성공적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경험을 바탕한 말씀을 드립니다. 즉 타입 1 제일 흔한 실패 요인은 주구장창 대회만 나가요. 근데 대회만 나갔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대회만 나갔을 때는 첫 번째 질문. 이 대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적 경험이 없다면은 레드 플래그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대회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회 나감으로써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그 흔적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패 유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 유형.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맨날 회사를 만들겠대요. 회사. 와우. 회사 만드는 게 여러분들은 그 회사 만드는 게 그렇게 쉬웠더라면은 다 사업하게요. 일단 기본 프레미스 자체가 좀 저는 이상해요. 이건 왜 이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회사 만드는데 뭐 돈은 요새는 팩터는 아니지만 실패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냥 내가 만든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회사를 보면은 유령 회사라 그러죠. 우리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뭐 페이먼 아일랜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력서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문제점이 뭐냐? 먼저 이러한 회사를 만드는 아이들은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팩트에만 초점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 타이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한 리더십도 없어요. 이 아이가 만들었는지 아빠가 만들어줬는지 엄마가 만들어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파운더다, 프레지던트다, CEO다. 어, 와. 이거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없고 미국 대학교에서 경영에서 보는 물론 리더십도 잘못된 리더십이고 두 번째 스트롱 파운데이션 또 질문. 이거를 만들 만한 이유와 지적 근거와 활동이 없다면은 또 질문 뭐냐면 너가 이거 한 거 맞니? 나는 또 그 의구심을 사게 될 거예요. 세 번째, creating values. 일단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데요? 그냥 회사 만들었다고 끝이거든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문제 해결도 없고 오히려 이 타입 2는 타입 1보다 더 심해요. 떨어질 확률이. 왜냐면 아무것도 충족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설명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 가지 유형이 충족돼야 된다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넣어서 회사를 만들지 말고요. 회사를 만들 거면은 그래서 여기서 하면 리더십하고 리더하고 리더십 포지션에 혼돈이 오고 이러한 실력이 있는지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라는 질문들을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만약 그래서 제가 이거 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만들 거면은 일단 다음과 같은 그 내용들이 이력서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background.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미국 대학교는 특히 그 몇 년 전에 있던 미국 입시 사건 또한 그 다양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재해석 및 챗 GPT와 같은 AI driven 그 활동들 때문에 이 아이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던진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력서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ackground,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idea? 이 경험이 있냐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근거를 나타내는 거 그 플래닝인데 우리가 이 플래닝을 했을 때는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 배경 자체에서는 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기 전에 회사를 성립하기 전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파트타임 접을 갖든지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흔적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흔적들 없이 단순히 회사가 성립이 된다면은 이거는 미국 대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 단계에서는 이 플래닝이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 그런 플래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플래닝은 뭐냐면은 이 전반적인 액티비티 자체가 이 플로우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말했듯이 모든 그 활동은 대학교는 우리가 서비스 프로비전하고 액츄얼라이징 프로세스 이건 뭐냐면은 그냥 계획과 현실화거든요. 그래서 경영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가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 됐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니? 즉 스텝 3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회사를 만든다면은 가는 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내러티브 퍼스펙티브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또 배경 지식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끝에 가서 너는 이 회사를 왜 만들었니? 라는 질문. 물론 거기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쓸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핵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어떻게 버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지만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이 임팩트거든요. 그러면은 임팩트를 봤을 때 소셜 임팩트를 볼 수도 있고 먼저 세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의성, 두 번째는 회사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티브 선생님이 말하는 소셜 엔터프리너십이 아닌 이상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 그래서 회사를 만들려면 좀 수익성 있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회적 참여. 그래서 두 번째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 그리고 진짜 문제 있는 건데 회사를 직접 만드는 아이들. 회사를 직접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불가능하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한 파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준비 과정, 그다음에 배경 지식, 그다음에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수익 창출, 사회 기여 이 부분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또 이제 그 뭐냐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문제점은 다 인턴십 하려고 그래요. 인턴십. 근데 잘 봅시다. 인턴십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이거야. 창의성. 일단 고등학생이 그 이력서를 보니까 특이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느 회사 가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가 좋을까요? 요새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바이오 뭐 제약회사에 갖다 칩시다. 그래서 걔가 과연 뭘 기여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네이버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별로 기여할 거 없을 거예요. 창의적으로. 이와 같이 인턴십의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창의성이 표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strong foundation. 그다음에 이 부분 creating values.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인턴십 또한 우리가 중요한데 레드 플래그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턴십이 정확히 뭘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인턴십은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턴십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던 경험들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인턴십 자체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턴십 이후에 내 생활로 돌아왔을 때 인턴십에서 배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예요. 인턴십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더하든지, 인턴십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리서치를 더하든지, 인턴십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턴십 앱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접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핵심은 이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이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시 비리 사건에 아직도 그 잔재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지원하는 학생에게 맞는 회사인지, 즉, 이 아이가 능력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그 영향으로 간 건지,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인턴십이 어느 맥락에서 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실패하는 아이들은 별거 없다가 뚝 인턴십만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인턴십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인턴십의 역할이라는 거는 공부와 관심을 현실과 연결해주는 그 다리뿐이에요. 인턴십 자체에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오지? 하고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턴십 후에도 활동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job function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찾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그 나의 이력서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인턴십 하는 내용을 부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내용 쓰지 마세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출퇴근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 자체로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거를 관찰했다라는 그 기능만 하면 되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기여했다, 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냈다. 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아이한테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거를 하는 거는 진짜 드문 케이스 외에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 대학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핵심은 그리고 우리가 인턴십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턴십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겉멋이에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십 자체로 끝내버려요. 근데 인턴십은 아까 말했던 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턴십을 왜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인턴십 후에 무엇을 하고 있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실패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만 주구장창 나가는 아이들. 두 번째는 회사를 만들려고만 하는 아이들. 세 번째는 인턴십만 쫓아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아이들의 가장 실패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 살펴봤습니다.